안녕하세요, 비즈로그 백구입니다. 망하지 않는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도매체에서 물건을 사입을 할 때 이 상품이 과연 잘 팔릴까 가장 큰 고민이죠. 제가 오늘은 상품을 소싱을 할 때 망하지 않는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이번에 상품을 소싱을 새로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물건을 수입을 하거나 사입을 할 때 생기는 리스크는 바로 재고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싱한 물건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물건을 잘 찾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생기는 리스크는 어쩌면 도매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특히 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그게 더 리스크인데요. 국내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도매처나 혹은 제조사로부터 이미 인증이 다 끝난 상품이 유통이 되죠. 하지만 수입 물품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중국에 A라는 인형 공장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그 A라는 인형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인형은 어린이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A라는 인형 공장에서 제가 만약 물건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미 인증이 된 제품이에요. 과연 팔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팔 수 없습니다. 수입사는 제조사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공장에서 업체 1이 물건을 수입했으면 그 업체 1은 인증을 받아요. 제가 동일한 제품을 받았을 때 저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3이 물건을 받게 되더라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수입사는 물건을 받는 순간 제조사와 동일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입사가 먼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FM적인 인증 절차입니다. 제가 인증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처음 수입을 할 때 인증에 대해서 좀 많이 무지했습니다. 특히 전자파 인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름 시즌에 미니 선풍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미니 선풍기를 엄청 수입을 합니다. 무조건 팔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수입을 했습니다. 4월 말부터 조금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순수하게 USB 전원으로만 동작을 하는 선풍기였어요. 건전지도 들어가지 않죠. 저는 그 부분만 보고 수입을 했는데 막상 수입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미니 선풍기 안에는 모터가 있죠. 이 모터가 전자파를 유발을 한다고 해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방송통신 인증인가? 이건 좀 제가 찾아볼게요. 전기 안전 인증은 필요 없지만 전자파 인증은 받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2명의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문을 열고 일단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저는 당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몰랐어요. 가지고 온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인증이 안 된 미니 선풍기를 불법적으로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때 당시 실버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이 4개의 몰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던 상세 페이지들을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맞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단순히 USB 전원만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 전기 인증은 필요 없지만 전자파 인증은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규약도 이만한 책에서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냐, 저한테 찾아온 그 2명은 사복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주 있다가 구로에 있는 전파관리소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고 제가 매출을 얼마큼을 냈고 왜 수입을 했고 간 마켓별로 판매량 다 준비를 해서 전파관리소에 출두를 합니다.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간단한 교육을 듣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미니 선풍기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요. 그만큼 그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내 상품이 잘 팔릴지를 모르는데 인증 비용만 집어넣고 잘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고 사이트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올라옵니다. 타오바오에서 괜찮은 물건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 드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좀 유니크한 드론이에요. 이 드론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봅니다. 사진은 어떡하냐,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 타오바오의 그 리뷰를 보시면 소비자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포토 리뷰 같은 거죠. 그 사진을 이용을 해요. 내가 이 드론을 얼마에 팔겠다, 연락 달라,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해도 이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 빈도수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뭐 한 번 올려서 바로 연락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1초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나라에서 반응을 좀 봅니다. 실제로 저는 중고나라에서 반응을 보고 판매한 제품이 문제없이 다 잘 팔렸어요. 노출 순위는 별도로 하고 잘 팔았습니다. 그만큼 고객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이 상품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저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아, 그럼 진짜로 연락이 오거나 댓글이 막 달려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냐? 아, 먼저 온 사람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발이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만 가지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이런 방법은 상당히 번거롭죠. 그리고 소규모로 수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중고나라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망하지 않는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